안녕하세요. 북극곰입니다. 자, 오늘 할 컨텐츠는요, 바로 짧지만 무서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많이 있네. 초콜릿. 읽어보겠습니다. 사이좋은 형과 동생이 살았다. 어느 날 동생이 아끼던 금붕어가 죽었다. 그러자 슬퍼하는 동생에게 형제의 어머니가 금붕어만한 초콜릿을 사주었다. 아, 나 이거 아는데. 초콜릿은 동생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다음날 형이 죽었다. 범인은 그 동생이다. 어떻게 됐냐? 일단은 해석을 해볼까요? 이거 너무 이거 진짜 좀 애가 한 명이 이거 알려줬어요. 근데 이걸 해석을 해보니까 소름 돋질 않더라고요. 저는 형을 죽이면 형만한 초콜릿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다시 읽어. 사이좋은 동생과 형이 살았다. 어느 날 동생이 아끼던 금붕어가 죽었대요. 그런데 그러자 슬퍼하는 동생에게 형제 어머니가 금붕어만한 초콜릿을 사주었대. 대박이죠. 금붕어만한 초콜릿. 그리고 형이 크니까 나보다 크니까 그 형을 죽이면 형만한 초콜릿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걸. 등산.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 함께 등산을 가기로 했는데요. 등산 동호회 중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산을 좋아해서 함께 부축하면서 등산을 갔는데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려 동호회 회원들이 회원들은 고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위에 동굴이 있어 그쪽을 피신했는데요. 이것도 알아. 며칠 동안 계속 이어지는 폭설로 식량을 떨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은 한두 명씩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등산 동호회 한 명이 한 말을 꺼냈어요. 이렇게 고립되어 굶어 죽을 바에 서로의 팔을 한쪽씩 잘라 먹읍시다. 라는 말을 꺼내게 되고 동호회 모든 사람은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팔을 자르고 있다는 생각에 자신도 한쪽 팔을 잘랐고 그렇게 하루 이틀 버티다 구조원들은 그들을 구조하러 오는데 구조원 뭐 나온다. 버티다 구조원들이 그들을 구조하러 오는데 구조원은 본 동호회 사람들은 기쁨에 못 이겨 박수를 마구마구 쳐대는데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누군가 우리를 구해주러 왔구나.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에 너무나도 기뻐했답니다. 와, 나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 해석해볼게요. 폭설로 고립된 등산 동호회 사람들은 서로 한쪽 팔을 잘라 먹자고 했는데요. 박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의 팔로 식량을 해결한 거죠.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이야기.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려졌잖아요. 동호회 회원들은 고립되었답니다. 그중 주위에 동굴이 있어 그쪽을 피신했는데요. 며칠 동안 계속 이어지는 폭설로 이어졌잖아요. 식량은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 굶어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립되고 굶어 죽을 바에는 서로 한쪽 팔을 잘라 먹읍시다. 라는 말을 꺼내게 되고 비명소리를 지르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팔을 자르고 있다는 생각에 자신도 한쪽 팔을 잘랐고 그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는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이 팔을 자르고 있다는 생각에 한쪽도 자신의 한쪽 팔도 잘랐습니다. 어떻게 그 한쪽 팔을 다 잘려 있는데 어떻게 박수를 마구마구 칠 수 있죠?
소름 돋아. 박수를 어떻게 칠까? 한쪽 팔이 없는데 그 순간 어떻게 해? 오, 신혼부부. 한 신혼부부와 시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신혼부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해주는 음식이 계속 맛없다고 제대로 좀 해달라고 매일같이 토를 달기 시작했어요. 항상 국이나 어떤 음식을 하던 죽은 시어머니가 한 맛이 아니라고 반만이라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속 며칠,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음식들이 맛이 없다는 시아버지. 며느리는 이런 생활을 반복되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아버지의 국에 농약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 국이 입에 딱 맞는지 너무 좋아했고 며느리에게 칭찬까지 하는 것이었어요.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이거 알 것 같아. 어떠한 음식도 입에 맞지 않은 시아버지는 왜 농약을 탄 국이 맛있다고 했을까요? 답은 바로 시어머니도 항상 국에 농약을 타서 드렸답니다. 어머나, 어머나. 오이씨, 신혼부부 진짜 무섭네. 한 부부의 이야기.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 등산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었지. 결혼 전부터 남편은 부인과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 등산을 자주 하곤 했죠. 남편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 세상사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힘을 낼 수 있었답니다. 이런 남편을 둔 아내는 항상 등산 후 정상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 말을 꺼냅니다.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다고 해. 남편은 이 말이 너무 싫었는지 내일 다시 별을 보러 오자고 내려갔답니다. 다음 날 밤이 되었고 부부는 다시 산에 올라가 별을 감상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남편은 준비를 마치고 아내에게 말을 꺼냅니다. 이제 별을 하나 늘려볼까? 야 진짜 소름 돋아. 왜 이렇게 소름 돋아? 해서 남편은 밤하늘의 별을 보는 건 너무 좋아했는데 아내가 분위기를 깨서인지 다음날 아내를 죽이려고 산으로 데려갔다. 오. 쌍둥이. 옛 어느 한 마을의 알란성 쌍둥이가 태어났다. 그 두 아이는 납치를 당하게 되었는데 동생 보고는 말을 듣지 않으면 너의 언니를 죽일 거야. 언니 보고는 말을 듣지 않으면 너의 동생 죽일 거야. 오야. 해석보기. 일란성 쌍둥이로 구별할 수 있는 건 부모님, 친한치, 즉 납치범은 쌍둥이와 가까운 아니야. 별로 안 무서워. 아직이야? 아직이야? 나는 아내를 향해 불만을 내뱉었다. 여자들은 왜 이렇게 준비가 오래 걸리는 걸까? 이제 곧 끝나. 서두르지 마. 미사코야. 왜 이렇게 요란하니? 아내가 말하는 것처럼 확실히 난 성격이 급하다. 기다리다 지쳐 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어느새 딸은 조용히 해졌다. 아버님, 어머님이 갑자기 놀라지 않으실까? 손녀를 보자마자 싱글벙글 할 거야. 아내가 내 목 주위를 가지런하게 해주었다. 목이 약간 조이는 것 같아. 뭐야 갑자기? 왜? 부부잖아? 아내는 시선을 내리면 수줍어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 나도 당신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한 건 정말 몇 년 전일 말이니까 조금 부끄러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러면 이제 갈까? 응, 여보. 난 발 밑에 놓인 의자를 쳤다. 헐. 부부는 동반자살을 했다. 소란스러운 딸은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딸을 엄마인 여자가 살해하는 것이고 조용해졌다는 것은 딸을 죽인 것이다. 뭐야? 부부는 동방자살? 와 진짜 어이없다. 22층. 나는 22층에 살고 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저 화장실에 급해서 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는 무언가를 깨닫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뭘까요? 화장실 급한데 22층까지 왜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뭔가 소름 돋아 진짜. 종이 비행기. 한 여대생의 방을 찾던 중 주택에 하나 찾았다. 일주일을 잊지 못하고 모두 나가버린 상주택이다. 하지만 집값도 싸고 환경도 좋고 깨끗해서 여대생은 대수롭지 않게 그 집을 이사했다. 그리고 이사 첫날 밤 베란다로 종이 비행기가 날아왔다. 여대생은 꼬마애가 잘못 날렸나 하고 넘겼다. 그 둘째 날도 종이 비행기가 왔다. 하지만 여대생은 이사일로 피곤해서 종이 비행기를 치우지 못했다. 베란다에 쌓인 7개의 종이 비행기를 펴보았다. 나면 죽다 안가닌 여자는 이리저리 글씨를 맞췄고 안색이 하얗게 변하며 이 집을 이사했다. 뭐지? 집 비행기의 내용을 잘 맞추고 보면 안 나가면 죽인다. 잠깐 나 볼래? 안 나가면 죽는다. 죽인다. 남자친구? 한 아주머니가 밤에 운동하러 갔다. 그런데 웬 여자가 피를 흘리며 죽어있었던 것이다.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단축 키 1번을 눌렀다. 남자친구였다. 그 아주머니는 다급하게 말했다. 저 이 여자 남자친구이죠? 여자친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어요. 당장 와주세요. 남자친구는 알았다고 하며 끊었다. 곧이어 남자친구. 나 이거 압니다. 장소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찾아오는 남친은 바로 살인범 마코토라는 여자애가 놀이터에서 실종됐다. 아이들에게 물어봤지만 마코토는 그네를 타고 놀고 있었다는 말밖에 듣지 못했다. 마코토의 부모와 경찰은 총력을 다해 아이들을 찾았지만 헛수고했다. 그 걱정과 두려움에 지친 미코토의 부모는 아이의 옷을 가지고 유명한 심령술사에게 아이에 대한 것을 물어보았다. 한참을 아이 옷을 만지던 심령술사가 말했다. 미코토는 살아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기뻐했다. 그리고 아이가 무사한지 물어봤다. 그녀는 부잣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고급 가구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윗장에는 고급 음식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흥분되어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어머니가 물어봤다. 그럼 미코토는 어디 있나요? 심령수술사가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조용히 대답했다. 미코토는 전 세계에 있습니다. 한참을 멍해있던 아이의 부모는 오열했다. 나 알 것 같아. 미코토의 장기는 전 세계로 팔려나가게. 불쌍해. 마코토구나. 미코토가 아니라 마코토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